이리오너라 이리오. 네, 69회입니다. 오늘 자동차 담당자인 유지윤 연구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단단했던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 네. 근데 하여튼 오늘은 또 전기차 플랫폼 전쟁인데 제가 아침에 못 들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갑자기 전화 받으러 나가더니 들어오질 않더라고. 네, 사실 좀 큰 기관에서 그 전체 세미나가 있었는데. 맞아요. 세미나 한다 그랬지? 네. 네, 맞아. 아니, 농담한 거야, 아침에. 나도 못 들은 상태여서 청취자분들이랑 똑같이 지금 듣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떤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한마디로 현대차가 이제 친환경차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실마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해당되는 그 핵심 친환경 부품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가 이제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 마켓 쉐어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배경으로 다른 이제 그 글로벌 OEM들이 최근 펼치고 있는 전략들,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제 토요타의 이제 최근 상황들, 이런 것까지 이제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배구조 얘기까지 하시니까 글로비스 같은 것들은 어떤지 궁금하네. 네. 근데 지금 원래 계속 말씀해 오신 게 SUV, 저번 자료가 SUV 차량 얘기하면서 완성차 위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 자료는 또 탑픽이 현대 모비스여서 일단 저는 헷갈리는 게 완성차가 탑픽이에요? 아니면 모비스가 탑픽이에요? 지금 이제 2분기는 이제 모비스가 조금 더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대형 SUV 영향을 이제 완성차든 이제 현대모비스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증산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 이 물량들이 이제 손익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사실 3분기고요. 3분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증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성차의 모멘텀은 하반기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또는 이제 연초 대비 YTD로는 이러한 이제 부분이 현대모비스에는 그 상대적으로 반영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완성차의 생산분이 전부 다 현대모비스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올해 하반기 안에 역시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하게 될 방향성 친환경차의 이제 플랫폼이 조금 더 윤곽이 잡혀지면서 모비스의 역할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모비스를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또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비스가 퍼폼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네. 난 맨날 요새 현대차 탑픽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하반기로 목표하면 완성차가 그쵸. 좋은 이제 거죠? 길게 보면은 당연한 좋고. 거고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모비스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하나 먼저 말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나타나는 계열사 정리 작업, 이 표 참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거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요? 네, 글로비스가 보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난제는 아시다시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순환 출자 구조죠. 그래서 이 고리를 이제 푸는 게 사실상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여기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푸는 데 있어서 그 기존 주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존속 모비스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도 사실 이제 실적이 안 나는 기업이 남겨지다 보니까 주주들의 이제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밑에 계열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계열사들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핵심은 결국 이 완성차의 기술의 그 산지라고 볼 수 있는 파워트레인 계열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 그 현대 다이모스랑 현대 파워텍이 사실상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핵심이지. 이게 현대차가 고속 성장을 하던 구간에서는 이 두 개 다 필요했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오토 미션, 하나는 이제 수동 미션, 그다음에 DCT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션을 한 군데서만 생산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좀 통합을 했고 작년에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비상장이다 보니까는 이제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이제 어려움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현대 위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학까지 하나로 멈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이제 이 파워트레인이 그냥 엔진 변속기가 아니고요 배터리 시스템이 됩니다. 그 역할은 이제 현대 모비스가 시작을 했어요. 기술의 네. 방향성으로 보면 네. 결국 파워트레인 계열에서는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뭉쳐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 회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룹사에 4개가 있었던 셈입니다. 모비스까지 합해서. 그래서 요게 모비스 이제 사실 파워트레인 하니까. 그렇죠. 이제 친환경차는 모비스가 그 셀 이후 단계부터 모터까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 급속도로 성장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위아나 이제 트랜시스의 경우에도 이것을 각각 나눠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좀 컨솔리데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요. 내가 갑자기 툭툭 들어와가지고 원래 진행된 순서 바르게 했는데. 네, 아닙니다. 나 예. 궁금했어요. 왜냐면 오늘 오래간만에 현대차의 지배구조 얘기도 나왔고 사실 전에 그냥 물어보기 좀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삼성동 그거 개발도 이제 승인이 나는 승인이 거 같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원래 장기간 하는 어쩌면 현대차를 지속적으로 추세적 하락을 끌어왔던 어떤 그 변수들이었거든 사실. 네, 맞습니다. 실적도 좋아지지만 이쪽에서도 뭔가 풀려 나가는지 궁금해서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또 우리 프로데클러가 찾아보는데 우리 인사도 안 했다 그러네. 그래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들쑥날 수 없어요. 우리 인사 안 했어 우리. 아까 했나? 네. 아니 안 했습니다. 맞죠? 네. 네, 윤세 윤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 자동차 업종 담당하는 유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그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젊은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도 나오고 네. 또 방송에서 저번에 그 5G 관련해서 이완긴 연구원이 또 새로 방송하셨는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이었고 또 5G 관련주들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이유들 궁금했는데 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 공부도 돼서 좀 좋았다고 하셨고요. 한 분이 저한테 꼭 윤쌤께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뭔가? 댓글 적어주셨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받는데. 적극적으로 건강관리 하셔서 좀 오래오래 이리온 좀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 얘기하다 말고 엉뚱한 얘기하는데 어제 우리 유지훈 연구원 저녁에 네.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여러분들 보러 갔었는데 뭐 어땠어요? 저는 이제 아니 요새 이제 연합 챌린지거든요. 그래서 연합 리서치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몇 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동아리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학생들은 저희가 당장 이제 RA로 채용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발표력이나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학생들도 몇몇 보였고요. 그래서 그 뭐 요즘 이제 친구분들이 젊은 친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훨씬 관심 많았는데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너무 산으로 하다가 순서가 두서없다 하셨겠지만 내가 궁금한 거 물어봤으니까 이제 우리 유지훈 연구원이 알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한번 파트 1서부터 그 6페이지 보시면은요. 파트가 이제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산업 내용은 1, 2, 3이고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정작 딜리버리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파트 3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현대차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해야 된다. 예, 먼저 이제 순서인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사실 1번, 2번을 안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대략 이 보고서를 설명을 오늘 몇 분에게 이제 드려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자 1, 2부를 지금 하고 3, 4부는 2부로 3, 4는 2부로 하고 그러니까 1, 2는 한번 기본적인 주변 상황을 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플랫폼 전쟁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시작을 했고요. 그 그림 1번을 보시면은요. 그 8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있는 게 현대차의 본사의 원가율이랑 본사에서 발생하는 이제 대당 그 원재료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원재료비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 이제 차량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부터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직 친환경차가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율이 어쨌든 현대차가 작년 대비 또는 재작년 대비 올해가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 내년까지도 이제 보이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4, 15, 16 정도까지 내려가려면은 조금 이제 챌린징한 상태다. 아직은 원가는 비싼 거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계속 신형 파워트레인 신규 아키텍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로 뭐 이제 40만 대를 한다거나 단일 차종으로 그런 경우들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거를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앞당긴 게 이제 토요타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반등이 3년간은 이제 확실시 되었는데 이 속도대로 가면은 이제 기존의 하이싱글 마진이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좀 챌린징한 상황이고 그 배경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그림 4번을 보시면은요. 그 테슬라랑 다른 이제 OEM들이랑의 이제 판매 대수 추이인데 제가 아직 격차가 많아요. 테슬라는 이제 마진을 냈습니다. 순수 전기차로. 근데 테슬라 말 나온 게 주가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너무 안 망할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단기 주가의 영향은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는 사실 올해 2분기가 판매량이 가장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테슬라가 기업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갖가지 액션들, 예를 들면 이제 외부 스토어를 없앤다던가, 아니면 가격을 이제 할인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요게 결국 2분기에는 물량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최근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모델 3 양산이 이제 성공을 한 게 작년 3분기인데 그 당시에 순수 EV로 테슬라가 이제 8만 대가 좀 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당시에 약 6%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볼륨을 이제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EV를 전혀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볼륨을 좀 높이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삐끄덕거리는 소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우디의 이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딜리버리가 그냥 이제 생산과 동시에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배터리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사실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5번 보시면은 그래서 원가율이 대부분 OEM들이 조금씩 올라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상황이 이제 그림 6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 계획인데 계속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 측면에서 굉장히 압박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동안은 이제 그 적자가 나는 거고요. 그 4년차, 5년차에도 적자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원가를 매우 낮출 수 있게 되는 전략을 구현하려는 것이죠. 그 12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그 독일에서 플랫폼을 이제 MEB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MEB 플랫폼을 공개를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외부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이렇게 원래 외부로 팔아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3월달에 이제 나온 이슈이고요. 이거를 그 이제 전기차 플랫폼 그
그림 10번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밑에 그 가장 핵심 부품들이 이제 밑에 프레임으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 플랫폼을 딴 애들은 아무 자동차 회사나 갖다 써라. 네. 돈을 내면 경쟁자. 야, 자동차 사람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네. 경쟁자 또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은 지금 이 배터리 코스트를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규모 경제가 돼야 되니까 네.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그쵸. 균일화시켜서 예. 팔겠다는 거네. 근데 이게 그 기술의 핵심이 이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대만의 핸드폰 만드는 업체 있죠. 저번에 이거 예, 했었다. 이거 나 기억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이제 여기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요.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LG화학이 제일 많죠. 폭스바겐에서도 이제 LG화학계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아우디가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을 했는데 그 배터리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거의 이제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랑 전기차 업체들이랑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최근에 전개가 돼서 전기차 업체에서 이렇게 막 쉽게 말해서 뭐 이게 말이 되나 모듈로 파는 거 아니야 이게 일종의 묶어서. 예. 희한해 진짜.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들은 이제 마진을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그림 9번처럼 이게 이제 그림이 3개인데 내연기관, 현재 EV,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플랫폼 이렇게 되면 지금 EV는 이제 판매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워낙 이제 배터리 코스트나 아니면 고정비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랫폼 전략을 하게 되면은 규모 경제가 좀 커지죠. 고정비 좀 줄일 수 있고 판매 마진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폭스바겐이 이러한 이제 모형을 가장 먼저 공개를 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이제 노력조차도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의 테슬라를 따라가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EV를 안 하죠. 하이브리드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11번 보시면 특허가 22,000개가 있는데 이것도 외부로 공짜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쓰면은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럼으로써 이제 도요타는 자기네 이제 시스템을 코스트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있고 토요타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그림 10번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리비안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 업체는 이제 그 트럭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좀 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존도 들어갔고 아마존도 거의 한 8천억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도 들어갔는데 포드는 이제 픽업 트럭 EV가 없어서 이쪽 그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있고 14페이지 보시면은 토요타가 이러한 액션을 취하는 배경에는 하이브리드의 이제 코스트를 낮추려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안 사고 하이브리드를 사게 될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내연기관과의 이제 가격 트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이브리드를 안 사는데 요 표 6번을 보시면 최근에 출시된 이제 미국에서 19년식 그 라브4 요 차량이 이제 산타페랑 경쟁을 하는 이제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첫 판매가 개시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내연기관 차량과 판매 가격 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의 없네요. 많이 줄었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비는 거의 이제 2배 가깝게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판매량이 좀 많이 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전차종 가려는 게 이제 도요타의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다른 일본 업체들로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야,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그 테슬라 괜찮은 거예요? 테슬라가 최근에 왜 그랬던 거야?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그 유준 연구원 말은 잘 시장을 먼저 선도해서 가고 있고 나머지들이 뭐 이걸 추격하는 구조처럼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정말 생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가 연동이 되어 있는 채권인가가 있을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아마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은 이제 이제 빚을 상환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이제 아마 그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자세하게는 알고 있는데 그게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이 상황이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얘네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보조금이 없는 만큼 그럼 이제 판매량이 줄겠죠. 그 안 그래도 이러한 악재 가운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200불이 지금 깨지면서 한번 낙폭이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이제 양상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중국에서 이걸 팔 수 있는지 상해 공장은 지금 이제 건설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좀 퀘스천이 있는 이제 상태인 거죠. 불확실성이 좀 있네요. 또 중국 그렇죠. 공장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어떻게 이제 바뀔지 모르지만 시장은 아직 거기까지 인정하려고 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실 중국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하게 좀 남아 있는 이제 부분이기는 한데 그 차량의 이제 그 이 브랜드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거의 전 세계 그 전기차들을 모두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뭐 회사가 그 정말 이제 월스케이스 시나리오로 간다 하더라도 뭐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작년에 트위터에 410불에 사우디 펀드에 넘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잠재 매수자는 뭐 사실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내용 들었다 보니까 이제 최근 그런 여러 코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화되는 네.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하면 코스트 다운 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가 이 파트 2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 이제 막대 그래프가 현대 기아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스템 코스트입니다. 이자 이제 현대 모비스가 이걸 지금 전량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의 이제 전동화 부분 이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빅 청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 시스템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국산 이제 배터리 업체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적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일단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근데 지금 작년부터 현대차의 그 여기서 이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순수 EV용 그 배터리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EV용은 셀 용량이 40kWh가 넘어가고 일반 하이브리드는 이제 2kWh 이렇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순수 EV용 이제 EV들의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이 물량이 내년이 되면은 거의 이제 3배가 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 구간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이 되면은 현대차가 지금 내놓은 플랫폼이 eGMP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21년부터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인 전기차 생산을 하는 라인이네. 그게 오로지 전기차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나 니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그 프레임 그 플랫폼들을 내연기관 베이스로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그래프 중에서 이제 둘로 나뉘는데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일렉트릭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아닌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쪽이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다이내믹한데 이쪽은 이제 마진이 확보돼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고요.
그림 14번 보시면은 이제 HL 그린 파워라고 중간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현대 모비스랑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이랑 합자사입니다. 이건 비상장이겠네. 거기는 이제 현대 모비스의 그 이제 종속 회사죠. 51% 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충주 공장에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팩 작업을 하고요. 셀을 LG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팩 그다음부터 이제 시스템부터는 이제 모비스가 직접을 하게 되는 그 완성체 납품하고. 네, 일단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완성차에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과의 그런 이제 변화,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그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SK 거를 지금 이제 현대차가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소울은 이제 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배터리 사용도 좀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스케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대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그림 16번, 17번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이 2025년이 되면 연간 배터리 사용량이 3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거를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이거를 예. 외부에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한 배터리 업체, 두 개 배터리 업체. 야, 이게 결국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거니까. 내연기관을 그쵸. 그러니까 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어쩌면 엔진이잖아요. 엔진을 이거를 이제 그쵸. 엔진일 수도 있고 이제 엔진이- 코스트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엔진도 이게 외부에서 안 하고 그냥 내부에서 하는 게 네. 전부 다 이제 코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0페이지에서 있는 이제 그림 19번에 나와 있는 이 차종이 아우디에서 이제 테슬라 킬러로 내놓은 이트론이라는 이제 럭셔리 전기차인데 럭셔리 전기차면 또 그렇죠. 그 보조금에 휘둘리지 않는 그냥 갖고 싶은 애들 예. 돈 주고 사라 이거네.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이제 차종인데 이 차종이 지금 출시와 동시에 그 딜리버리가 딜레이가 됐어요. 6개월간. 이유는 일단 이제 LG 케미칼 배터리와의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잘 팔려서 딜레이 된 줄 알고 좋아했더니 아니요. 배터리 이슈인 거야? 배터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고 그 이슈의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사실 이제 공개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기술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비용과 기술의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같이 좀 이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배터리까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내재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배터리를 좀 재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폭스바겐은 이미 진출해 있고 현대차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 표 13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각 사들이 내놓은 전략들 이런 현대차도 지금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결국 다 내재화하겠다는 얘기네. 그쵸. 심플하게. 자기네가 이코시스템 그냥 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 이거 LG화가 어떻게 해? 그럼 LG화는 이게 아니 내가 뭐 너무 거칠게 질문해서 그런데 뭐 같이 해야겠네. 그럼 현대차랑 같이 하던지 아니면 LG전자랑 해서 LG전자에서 자동차를 만들던지. 그 후자에 말씀하신 거는 좀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LG 전자가 이제 사실 이제 전기차 B 볼트 아시죠? 그치. 예, 거길로는 이제 시스템으로 좀 공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 아키텍처를 이제 기반으로 뭐 다른 데다가 수주를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동일한 모델을 현대 모비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굳이 LG전자 누가 헤게몬을 잡냐인데 지금까지 생각은 테슬라 하면 결국 자동차 회사가 아닌 데서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약간 망해가는 느낌이 아닌가? 그러한 이제 그 시절이 사실 저희한테 테슬라 알려지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 테슬라가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 자체적으로 해서 그 시장마저 가져가는 건지. 이건 좀 러프하게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후자가 맞는 건지 전자가 맞는 건지.
전자가 어떤 거였죠? 전자. 뭐 완성차가 아닌 회사들이 나와서 하는 그 모델. 전기차 따로 일단 전자제품처럼 가겠다는 거지. 그게 제 생각에는 전자는 조금 어려워요. 전자는 이제 이미 테슬라가 할 만큼 했고 테슬라의 입지에 도달하는 이제 스타트업은 아마 존재하기 좀 힘들 겁니다. 테슬라마저도 만만치 않아 보였어. 테슬라마저도 만만치 않은데 요거는 그냥 사실 회사가 안 좋아지면 이제 대형 업체에서 인수를 하면 돼요. 나도 그러니까 결국 완성차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 근데 아니야? 그게 완성차일지는 모릅니다. 아니야? 예.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을 워낙 수 있고. 뭐 약간 스토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LG전자가 결국 배터리 가져가고 전자에서 그런 걸 하면 뭐 못 만들 거 뭐냐 가전제품이랑 차이가 뭐가 있냐.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쵸. 기술을 보면 볼수록 뭐 애플 얘기도 나왔고 그랬잖아요. 애플차도 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는 미국에서는 지금 EV를 엄청나게 육성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중국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국에는 모든 파워트레인을 다 갖고 있는 대형 OEM이 승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나도 사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막 엄청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요타, 현대차 뭐 이런데 폭스바겐 이런데 갈 것 같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근데 그 테슬라는 지금 워낙 북유럽에서 EV 그 수요가 지금 내연기관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그런 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하이엔드 모델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실제 공장을 짓고 있고, 근데 중국 부품을 다 쓰기로 대략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저희가 막 부정적으로만 볼 뭐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보면은 아마 재밌는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료 보시면은 부품의 변신은 필요한 모터를 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모터 회사가 지금 그 배터리를 이제 그림 24번 보시면 배터리를 제외한 것 중에서는 이제 모터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요. 글로벌하게 이제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직관적으로 아셔야 되는 종목이 이제 보그워너랑 그다음에 일본의 니덱 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더라. 그래서 니덱은 그 원래는 이제 그 홈 어플라이언스 즉 이제 가전제품 이제 모터에서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냥 구동 모터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이 주가도 엄청 떴고 뭐 한 30배 정도 합니다. 사실상. 예.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 나오고 있지 일본에서. 그리고 보그워너는 지금 미국의 구동모터 업체 레미라는 회사를 그냥 통째로 인수를 했어요. 보그워너는 원래 이제 파워트레인, 변속기, 이제 엔진 부품 이런 걸 하던 회사인데 이쪽으로 이제 인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밟은 거고. 그 24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모터를 이제 내놓는 형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림 26번에는 이제 듀얼 모터 시스템이고요. 지금 오늘날 현대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륜 모터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는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의 그림인데 후륜에도 이제 모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뒷바퀴도 모터가 돌려주는 이제 구조고요. 이 방식으로 앞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된 건 인휠 구동 모터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죠. 바퀴에 구동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개발됐냐면은 배터리에서 모터로 갔다가 모터에서 바퀴로 가죠. 야, 신기하다. 바퀴에다 달려 있는 거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로스가 줄어들어요. 중간에 그 모터로 갔다가 모터에서 바퀴로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그걸 줄여주는 거죠. 돌리고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냥 바퀴에 달려 있는 거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모비스에서는 이코너 모듈이라고 해서 개발은 됐는데 양산은 이제 아직까지 안 됐고요. 그게 되면 이제 뭐 대단 구동 모터 4개 들어가는 건데 무섭다. 야. 바퀴별로만 모터가 따로 움직이면 어떡해. 그래서 이게 모터가 하나가 해서 돌아가지. 이게 모터가 속도가 달라. 하나는 방전되고 이러면 야 무서워서 진짜 모르겠네. 그래서 사실 아직 기술적인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에너지 로스는 가장 적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좀 개발만 된 상태고 무서워서 안 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가 중요하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지금 아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 구동 모터 시스템이 앞으로 친환경차에 많이 개입이 탑재가 될 겁니다.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당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그림 29번에 있는 나 것처럼 잘못 알았어. 2대가 들어가는 거야, 모터가? 난 바퀴 4개 다 들어간 줄 알고. 그 4개 하는 시스템을 보고 인휠 구동 모터라고 해요. 그건 4개 다 들어가는 거 맞아? 그거는 지금 개발만 됐고 양산은 안 돼요. 아유, 양산 안 돼. 예. 그 인휠 말고 듀얼. 듀얼입니다. 앞뒤입니다. 오케이. 예, 듀얼이 듀얼 이제 정도야 뭐. 예. 그래서 그 그림 할수 있어. 그림 29번을 보시면 야, 왜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야? 이쪽은 막 빨리 돌고 이쪽은 안 돌고 차 돌면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듀얼로 가도 이 코너링을 할 때는 각 바퀴마다 토크 배분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내 이 파워트레인 쪽이 뭐 제가 또 샌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더라고. 네. 이게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기술 진화가 해온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포드가 양산 대량 한 뒤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해온 건데 정교하게 이게 되고 약간만 미세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고. 이거를 그리고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충주 공장 제가 갔을 때도 네. 그 트랙이 있어요. 거의 F1 포뮬러 같이 트랙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네. 제 친구가 원래 옛날에 그 대우차를 다녔어요. 네. 그 부평에 공장 아니 네. 부평인가? 현대 아니야 기아 공장 하여튼 거기 부평에 부천인가 어디에 계산동 뭐 그쪽에 연구소 하나 있었는데 대우요. 대우인가 대우는 현대인가 거기가 기아는 이제 소화리 공장이라고. 아니, 현대였다 보다. 현대는 근데 이런 거 대학에서 전공하고 사는데 네. 내가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많은 척했다가 엄청 욕구 사는 거거든. 참 내가 뭐냐면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올드한 이게 정말 소리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 전기 뭐 이런 동력을 주는 것뿐이고 이걸 자동차 굴러가는 건 바퀴다. 바퀴에다 이걸 구현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거라고 하더라고. 이 기술이 어마하게 발전한 거다. 그래서 잘 이해 못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퍼포먼스를 늘리려면은 뒷바퀴를 굴려야 돼요. 앞바퀴만 굴러갖고는 SUV가 안 갑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 보고서의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차가 2025년에 친환경차를 다 합해서 145만 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동 모터 수가 145만 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모터가 엄청 늘어나는 거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가 2030년에 800만 대를 합산을 하면 구동 모터는 1,600만 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더 필요해졌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듀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델은 모터가 3개가 들어가요. 그래? 또? 네. 후륜축에다가 모터를 2개를 넣어요, 그냥. 그래서 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원래 모터를 LG전자가 한다 그래서 또 LG전자 매니아들이 있거든. 전기차 뭐 이런 거 하면 모터 쪽도 LG전자가 잘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모터 기반의 이 동력 시스템을 아직 수주를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한 거야?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LG전자 같고요. 다니신 분들 막 예. 이쪽에 많이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VC 사업부를 따로 저희가 막 컨택을 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라서, 또는 또 업계에 있는 LG전자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LG전자 주가 함수의 핵심은 VC 안 사업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미약하니까 그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주 같은데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커지기는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이제 오케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림 31번이랑 33번을 보시면 그러네. 이게 그 모터랑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뒤에 붙어요, 그냥 통째로. 프리우스에도 붙네. 난 프리우스 요새 많이 보던데. 그래서 지금 그 도요타가 SUV에는 이제 이 4륜을 다 달았고요. 최근에는 그래요? 프리우스까지 달았습니다. 한국 프리우스가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 네. 의외로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비가 뭐 상당히 좋고 가격 갭도 이제 많이 낮춘 상황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리적으로 원래 내연기관은 그림 30번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맞죠. 붙어 있어서 이제 있는데 이제 전기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에너지가 그냥 뒷바퀴로만 전달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건 없어지겠다. 각자 놉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가 뜨거워질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냉각 이제 부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배터리 폭발도 무섭네. 그 2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회생 제동 브레이크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림에서 그 프론트 휠에서 리젠을 해요. 회생 제동을 하면서 그 제일 뒤까지 이제 배터리로 그 에너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여기 갔다 이렇게. 나 봐도 몰라. 나한테 지금 막 그림을 설명해 줬는데 예. 나 이런 거 보면 어려워. 그 박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앞바퀴에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간다. 예, 에너지를 갖고 최종 그 도착점이 배터리인데 이런 거 만든 사람 보면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진짜. 배터리인데 요게 지금 앞바퀴에만 가다가 뒷바퀴에서도 이 시스템이 붙어요. 예. 그래서 배터리 브레이크를 하는 업체들도 사실 이제 시스템이 좀 증가를 하게 되죠. 즉 회생 제동이 이제 에너지를 얻는 소스가 또는 배터리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소스가 앞바퀴에서 이제 뒷바퀴에도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고 국내에서 이제 이것들을 하는 업체들 28페이지 보시면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습니다. 해외는 뭐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니까 SLT 모티브 참 요즘 용을 좋아하는 회사 참 오랫동안 하는데 그 모비스랑 모티브랑 LG전자 이렇게 있고요. LG전자도 예, LG전자는 지금 현대기아로는 아마 일단 제가 공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GM인가? 그쵸, 지금 GM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티브가 이제 모비스 통해서 현대기아차로 공급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모터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있네. 예. 근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부터 나오는 현대차의 이 친환경차 프로그램들은 물량이 좀 많아지거든요.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신규 모터 업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LG 이노텍, 만도, 브로제, 계양저기, DY 오토 예, 막 이런 것들은 다 예, 완성이 났고 모비스랑 구동 모터 개발 흔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요구하는 거는 물량이 앞으로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도까지 친환경 150만 대를 하겠다 그러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듀얼이기 때문에 200만 대가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뭐 30만 대 모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내년에는 50만 대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추가로 국내에서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DY 오토가 DY 뭐 파워인가 그 관련된 회사인가? 예. 맞나? 그쪽 그것도 이제 계열일 겁니다. 만도는 브로제는 만도 계열인 것 같고 예. SPG 뭐 이런 회사들이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터 이야기를 제 배경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일부러 하는데 내가 들어보고서 내린 결론은 그래서 모터랑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야, 이 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네. 왜냐면 규모의 경제가 되기에는 여전히 코스트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데.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 시간이 정말 그냥 이게 좀 지나야 되겠는데요, 진짜. 그래서 지금 완성차 안에서 최대 미션은 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1년이거든요. 21년까지 지금 현재 내연 기관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걸 벌어서 여기다 돈을 박아야 돼. 근데 왜 도요타는 상당히 빠른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프리우스 같은 거 보면. 네. 그거는 요 파트 3에 좀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 예. 나도 놀랬던 게 일본을 갔는데 프리우스 택시가 있어요. 프리우스요. 예. 탔는데 야 이거구나. 차는 좁아. 그래서 내가 국내 이렇게 프리우스를 은근히 젊은 멋쟁이들이 프리우스를 몰고 다니더라고. 차는 조그만한데 상당히 비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 아주 좀 싼 편에 속하죠. 사실상. 그래요. 알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하겠습니다.